오늘은 제가 IT 트렌드를 하는데 참고한 게 일단 가트너의 2023년 발표, 그다음에 CES가 있었죠. 이번 그 라스베가스 CE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국관 아니냐, 코엑스 온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 그 기업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리뷰, 그 다음에 실제 한국 비즈니스계의 동향과 여론, 미디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크게 이 5가지 정도. 그 중에 챗 GPT가 80%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시대 처음 나왔을 때 그 분위기보다 지금 챗 GPT가 더 커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 내내 챗 GPT,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뭐 얘긴 많이 듣고 그랬는데 실제로 써본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챗 GPT는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바로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장난 아닌데? 라는 그런 사용 후기들 이런 걸 보면 얘는 좀 쉽사리 꺾이지 않는 그런 열풍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STO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인데 요거는 약간 한국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월 말쯤에 얘를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는 추진한다고 하면서 STO의 지금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관심이 막 쏠리고 있거든요. 요 얘기를 잠깐 하고요. 제 생각에는 3번 메타버스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도 뭐 하긴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잠깐 하면 30분은 다 가지 않을까. 4번과 5번은 이런 경향성이 있다를 잠깐만 얘기를 드리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챗 GPT를 써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름은 들어봤다 하시는 분, 이름은 들어봤다. 그러면 내려보시고요. 직접 써봤다, 내가 직접 써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네, 요 정도입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되게 잘 나가는 트렌드는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방법은 뭐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어저께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내일 포럼에서 최신 IT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하거든 5가지 트렌드를 뽑아주려 했더니 바로 이렇게 5가지 트렌드를 뽑아줬습니다. 근데 챗 GPT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은요, 이게 2021년 자료만 가지고서 된 거라서 최신은 아니에요. 이게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저 물음표를 치자마자 나온 겁니다. 얘는 무조건 이거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참고, 제가 이거 한 건 아니고 참고로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물어봤어요. 내일 모이는 모임은 CEO들이나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모임 이름이 빨간 토끼야. 왜 빨간 토끼일 것 같아? 라고 퀴즈를 내봤습니다. 레드래빗이란 이름만을 추측한다면 이름이 토끼와 관련된 모든 특성인 속도, 민첩성 및 혁신의 개념, 빨간색은 흥분, 에너지 또는 열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CEO나 개인의 모임과 관련된 자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뜻인 것 같다라고 짐작을 했어요.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려고. 이것에 채팅을 해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이것 좀 해줄래? 저것 좀 해주려면 바로바로 답을 해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써주려면 사업계획서도 써줘요. 여러분이 넣는 정보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가 나와요. 바로 인디펜던트지에 이게 작년 11월 30일에 발표가 되는데 12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구글은 끝났다. 오늘 이제 이걸 끝나고서 저녁을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서울 여성플라자 근처에 맛집이 뭐가 있을까를 검색을 해보면 되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거가 광고고 어떤 게 광고가 아니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클릭하면서 우리 나름의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얘는요, 이 근처에서 저녁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아직은 그렇게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최신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연결하면 어디가 좋습니다 라고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걔가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 이제 잠재력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 얘가 이제 SNS랑 연결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나는 뭐 먹는 거 이제 찍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번 주에 이 사람은 뭐를 먹었고 뭐를 먹었고 뭐를 먹었어. 그리고 오늘 날씨는 어때? 오늘 날씨는 춥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여러 가지 컨디션을 봐서 우동을 추천해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개인 비서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GPT가 좀 계속 그 선빵을 날렸으니까요. 이 이름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 도달 시간이요. 상대가 안 되죠. 네. 1억 명을 만드는데 2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 8년이 걸린 거고요. 유튜브만 해도 2년 10개월이 걸렸는데. 뭐 이래서 지금 GPT 하는 겁니다. 알파고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 AI 엄청 비슷한 거 아니야? 겨우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파고는 약간 쇼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톰 크루즈가 내한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친절한 톰 아저씨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톰 나오는 영화 보러 갈까? 뭐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런데 이 GPT는요, 입소문이에요. 대중들의 입소문이에요. 뭐 톰 크루즈 영화는 좋죠. 좋은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벤트나 이세돌이랑 그 바둑 그런 결과 이벤트 때문에 뜬 거는 사실 영화 자체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 일주일 정도 본 다음에 아씨 뭐 탐 때문에 왔는데 별로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중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나와서 흥행한 영화는 좋은 영화인 거죠. 이거는 그런 쇼잉을 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써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이러면서 지금 뜬 거라. 근데 여러분 튜링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건데요. 기계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이 질문을 보고서 이게 기계인지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계가 이 튜링 테스트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막 그 브레이드 러너 이런 거 보면요. 그 인조인간인지 아닌지 막 그 질문해가지고 잡아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튜링 테스트인데 GPT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니네 튜링 테스트 통과한 거 맞지? 라고 이제 이게 GPT CEO거든요. 오픈 AI CEO인데 샘 알트만.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저기서 테크놀로지컬 테러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엄청난 성과에 만족하지 마라. 이거 너무 자만하지 마라. 왜냐하면 포스에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 스타워즈 덕후구나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튜링 테스트 통과했다고 인정한 걸까요? 아닐까요? 인정한 겁니다. 인정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게 이거예요. 이 정도로 GPT가 잘 돼 있으면 뭔가 빵빵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조용해요. 왜? 지금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거든요. 야, 뭐 인공지능이 이러면은 내 일자리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사람 같지 않냐? 대단하지 않냐? 그러면 이러면 불쾌한 골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건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괜히 또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인정을 했습니다. 써보면요. 일자리 대체가 기본적으로 글로 이루어지는 거. 실제로 미국에서는 GPT가 쓴 기사가 실제 기사로 나온 적이 있고요. 버즈피디라는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분야는 GPT가 담당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10%가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기자 아니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변론 쓰는 것들이 사실은 변호사가 나가서 재판장님 막 이런 것들은 되게 10% 20%밖에 안 되고요. 주로 서류 작업이거든요. 그 서류 작업을 얘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얘가 제일 잘하는 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표절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얘가 내는 결과가 표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라는 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주는데요. 가령 옛날 AI는 되게 예쁜 여자 아니면 잘생긴 남자 이런 식으로 사람 얼굴에 이름표를 달아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쁘고 아니고 뭐 이거 고양이고 개고 하는 식으로 이름을 달아놔요. 그럼 내가 예쁜 여자를 찾아줘 아니면 예쁜 고양이를 찾아줘 라고 한다면 그 이름표 중에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알고리즘이 들어가면 내가 이거 되게 예쁘다고 검색한 좋은 고양이라고 검색한 것들을 다 보고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이거구나. 그래서 그 이름표 단 것 중에 얘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얘는 뭐가 다르죠? 그거를 요소별로 해가지고요. 이 고양이의 귀, 이 고양이의 눈, 저 고양이의 코 이런 식으로 예쁜 요소를 종합해가지고 새로운 고양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글이 나오는데 그 글을 어디서 따가지고 사업 계획서 필요하다고 비슷한 거 여기 있어 이거 써가 아니라 이렇게 가져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그 앞에 G 할 때 G가 제네레이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되니까 이거는 창의적인 거, 창작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글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안서 쓸 일 꽤 있으시죠.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요. 되게 쓸데없는 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되는 건 BM,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거다. 이게 핵심이지 사실은 뭐 기획 배경, 이거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은 누구가 써도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얘가 딱이에요. GPT로 딱 써줘 하면은 파파박 하는데 그게 평균은 돼요. 그래가지고 걷다 딱 채워넣고요. 쓸데없는 거 채워넣고 그리고 나는 필요한 BM이라든가 핵심 차이가 뭐냐 이것만 채우면 되거든요.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에 이미 GPT를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지금 GPT 써본 적 없으시죠? 똑같은 내가 지원서를 써도요. 여러분이 하나 쓸 동안 그 사람은 5개를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GPT를 되게 잘 활용만 하면요. 생산성이라고 하죠. 할 수 있는 일이 4배, 5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이미 유튜브에 보시면요.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GPT를 다른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자동으로요. 실사 영상 제작부터 유튜브 업로드까지 GPT한테 명령해서 하는 거예요. 챗GPT와 스토리 이걸로 3분 만에 영어 유튜브 영상 만들기. 저건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내가 GPT로 명령해가지고 진짜 알아서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에 핫한 그 단어를 찾아 거기에 맞는 것들을 알아서 생성해 내용을. 그리고 알아서 올려줘. 그럼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사업체 그 인스타그램 피드가 하루에 10개씩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뭐냐면 저 라이언 레이놀즈인데 라이언 레이놀즈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GPT로 대본을 만들어 가지고요. 조건이 뭐냐면 라이언 레이놀즈처럼 얘기하고 이상한 유머 하나 들어가야 되고 뭐 해 라고 해서 저걸 딱 뽑아서 이 사람이 그걸 읽는 게 있는데 이걸 보고서 나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나올 줄이야. 정말 라이언 레이놀즈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대본을 뽑아준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자리가 대체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보는 진짜 GPT의 중요한 건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필드형 플랫폼, 기존의 어떤 플랫폼이라는 게 필드형. 아이폰 앱에 들어와. 그럼 아이폰 안에서 움직이고, 그렇죠? 구글 플레이에서 움직이고, 대신 이 안에서 놀아야 돼. 네이버가 있으면 네이버 안으로 들어오면 뭐 커머스도 해주고 뭣도 다 해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요. 얘는 게이트형 플랫폼이 됩니다. 제가 챗GPT를 엿다가 심어놨어요. 아직은 안 돼요. 근데 이 기술들은 뭐 어렵진 않으니까. 그리고서 우리 집에 스마트홈으로 얘를 연결시켜요. 야, 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오늘 좀 추우니까 적당하게 온도 좀 맞춰줘 라고 했을 때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적당하게라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기계로서는 그게 25도야 23도야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적당하게 그러면 이 사람의 컨디션이 이걸 봐가지고 이 사람한테 적당한 온도는 이거다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GPT로 시작하지만 다른 것들과 연결되면서 얘가 하나의 그 집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챗GPT 얘기 나왔을 때 자비스다. 아이언맨이 자비스한테 다 시켜먹잖아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세상을 바꿀 기술일 수 있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비즈니스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보면 일자리 자체가 그리고 대학 선택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제 딸도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그 과를 선택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지망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그 지원을 하는데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하나인가 두 개인가 쓰고요. 나머지 전부 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로 바꿨어요. 디지털 미디어 과연 사람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걸로 100명이 먹고 살았다면 지금은 10명에서 5명 정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부터 대학 선택의 그런 변화까지도 굉장히 많이 얘가 좀 좌우하지 않을까. 바로 내년부터는 이런 영향이 있을 거고요. 직장에서는요.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회계 업무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해서 조용한 사직 뭐 저런 열풍이 조금 더 강하게 대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구나. 그리고 그 반면에 재테크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지금 걸 대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자산이 꺼지는 시기니까 버블이 폭발할 시기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뭐 우리 김광석 실장님이 얘기하겠지만 한번 올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지금 공부하고 그 했던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전통적인 마케팅 효과가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SNS에 뭐 올리고 유튜브에 뭐 올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품질의 피드가 많이 올라오니까요. 이미 저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피드가 올라오는데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하루에 1개씩 올리던 그런 업체의 광고가 10개씩 올라와 버리니까 내 피드에 계속 저품질의 그 얘기가 뜰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광고를 넘기게 될 거라는 거. 그죠? 또 하나는 검색이 변화가 됐을 때 클릭을 많이 할수록 검색 업체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넘어가면 광고가 그만큼 붙는 데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클릭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검색 시장이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각종 지원 사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지원 산업의 경쟁률이 엄청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 낼 수 있던 서류가 지금 5개로 늘어버리니까요. STO가 아까 얘기했듯이 증권형 토큰인데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가 2월 달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겠다. 그럼 여러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요건 아실 거죠? IPO. 나의 회사는 이거야. 매출은 이거고 이러니까 니네 투자할래? 그죠? 근데 아이콘은요. 그거를 주식이나 증권이 아니라 토큰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투자하는 게 백서. 우리 사업 이렇게 할 거거든. 관심 있으면 투자해 주세요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백서니까 그 로드맵대로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모래 위에 성 아니야? 약간 그거죠. 요 사이에 중간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구조를 탄탄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자산이죠. 우리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자산을 조각 투자해서 다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작권이라든가 요거 미술품이거든요. 미술품, 부동산. 20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투자할 때 200억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고요. 잘라서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토큰으로 막 100만 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어. 대신 그냥 토큰은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산이 있으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 자산이 있는 한 이 토큰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토큰으로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그 토큰을 팔면 돼요. 유동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 투자하는 가치가 작아질 수 있으면서 보다 많은 거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활발한 자산 거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부정적으로 예측하기에는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뭐 200억, 300억짜리 이런 것들이 좀 팔리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개미들한테 떠넘기기 위한 수작이다. 이런 개념도 살짝 있어요. 메타버스 NFT 웹3는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챗GPT 엄청 뜨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요 정도 동동 떠 있고 NFT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수장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 CES 보면요. 메타버스가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투자랑 연결돼가지고 메타버스가 이제 훅 빠졌는데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적으로는 메타버스에 엄청 투자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CES에서 메타버스 섹션이 이번에 생겨가지고 화제를 좀 모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XR이나 VR처럼 이런 기기 위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본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까신 분, 아시는 분? 20대 주로 30대 요즘 들어 20대 30대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가 본디 메타버스입니다. 싸이월드가 3D화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제가 관계하는 마르스라는 메타버스인데 여기 보시면요 2022년부터 이렇게 쭉 로드맵이 돼가지고요 2024년에 뭔가 되어 있죠. 이렇게 로드맵이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회사들이요 전부 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로드맵상 2024년, 25년에 실제 상품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일단 지금은 수면 위로 좀 내려가 있지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XR, VR처럼 이걸 받쳐줄 수 있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실제로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들은 2024, 2025년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은 G세대와 알파세대를 잡기 위해서 그냥 가느다란 연결, 본디에 이런 게 있어? 그럼 본디 뭐 가입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제가 보기엔 금리 하락기, 그 다음에 메타버스 오픈 시기, 암호화폐 반등기를 다 종합해보면 이게 2024, 2025년 되면 한번 메타버스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연도 말쯤에 애플의 AR 글라스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애플이 메타버스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메타버스 기술은 다 특허를 냈어요. 대신 이 친구들은 메타버스란 말을 쓰는 순간 메타, 페이스북한테 이미 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란 말을 안 쓰고 VR 아니면 AR이란 말을 쓸 건데요. 이게 이 기기가 나오면서 이게 판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AR 기기가 나왔을 때 AR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입니다. 전 세계 15%의 사람이요 이미 애플의 AR 기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다가 킬러 컨텐츠만 있으면 전 세계에 갑자기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AR 글라스를 좀 발표를 지켜봐야 된다. 어떤 킬러 컨텐츠가 있을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 기술, 디지털 헬스 분산형 기업이라는 걸로 여기 이것만 보시면 비싸도 구매하겠다. ESG는 이런 개념들이 더 많거든요. 이게 가트너가 얘기했던 그 10대 기업 트렌드를 뽑아내면서 최적화, 확장, 개척인데 그 밑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크게 이렇게 있잖아요. 환경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기업들이 평가가 되고 있고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건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보면요. IT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바뀌는 거 지금 이해하시죠? IT에 따라서 기회도 열리는 거예요. 우와 저거 되게 대단해. 챗GPT 너무 대단해. 당장 뭐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경쟁력도 안 돼요. 다만 트렌드를 잘 보고 있다가 챗 GPT가 응용될 때 나한테 잘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장점, 또 나의 특성과 가장 잘 맞는 어떤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야 저거 사람들 하니까 무조건 해. 근데 나한테 안 맞으면 되게 힘만 들고 나한테 유리할 것도 아니잖아요. 대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IT가 이렇게 변할 때 우리 사업이랑 또 나의 특징이랑 되게 잘 맞는 거다
라고 했을 땐 그걸 놓치지 말고 들어가셔서 그 타이밍, 그 시절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IT 쪽은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책 있잖아요. GPT 제너레이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서 그 책을 보면 기사가 이해가 돼요. 이 많은 기사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놓치지 마시라 라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